자, 첫 번째 분이 면접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너는 충분히 qualified 하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은 너무 고맙지. 근데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친구 간의 대화인데 면접을 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니까 여러분 당연히 뭡니까? Thank you for saying so. 그죠? 그 외에도 뭐 nice of you to say so. 다 가능해요. 뭐라도 써도 돼요. 저라면 thank you for saying so를 썼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saying so. 근데 잘 모르겠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없다잖아요. But I'm not sure.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작이 나왔어요. 뭐 면접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뭐 don't worry about passing the interview라고 하면 되는데 바로 이 표현이죠.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급하게 서두르는 영작을 하면 who 이렇게 말이 딱 시작이 되겠지만 이게 정말 원어민스러운 표현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글로 제가 친절하게 보면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너보다 더 qualified한 사람을 이렇게 순서대로 영어를 한번 끼워 맞추게 해볼까? 상상할 수 없다 뭐죠? I cannot imagine. 너보다 더 qualified한 사람을 someone who is more qualified than you죠.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진 않아요, 원어민들 실제로. 하니까 좀 짧게 I can imagine anyone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니라는 것은 친절하게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나는 너만큼 혹은 너보다 더 qualified한 사람을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네이티브스러운 영어가 나와요. Who is more qualified than you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지만 느낌 오시나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급 응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야, 오늘같이 서핑하기 좋은 날이 1년 365일 중에 또 있을까? 이럴 때 I can't imagine a better day for surf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당장 우리 입에 붙지가 않아서 자꾸 노출되고 자꾸 관찰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worry so much about passing the interview.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Thank you for saying so, but I'm not so sure. 자, 좋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영어 들어봤는데 바로 이 표현이었죠, 지금 한 게.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시작.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이제 안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anno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느낌 오시나요? 자, 이런 게 좀 감각적 영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난 잘 모르겠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ank you for saying so, but I'm not so sure. 라고 했죠. I'm not so가 붙어가지고요. I'm not sure 하면은 좀 단도직입적이고 I'm not so sure 하면 글쎄 이 정도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하나 더 스몰 토크를 보면서 이 패턴 연습하시죠.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세이 정말 인상적이군, 제임스. 자네 많이 늘었어. 전문 에세이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것처럼 말이지. 말씀 감사드려요, 브라운 교수님. 이건 완전 제가 쓴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에세이가 정말 인상적이군, 제임스. 자네 정말 많이 늘었군. 무슨 뭐 전문 에세이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것 마냥 잘 썼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임스라는 학생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유 교수님 정말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제가 고스트 라이터라고 해서 뭐 대필하는 사람을 제가 고용한 게 아니고요. 이거 완전 제가 쓴 거 맞아요, 교수님.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말씀 너무 감사드리다 하는 것은 이미 오늘 많이 했죠. 뭐죠, 여러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뭐든지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 쓰시면 돼요. 제가 Thank you for saying so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걸 많이 쓴다 뿐이지. 여러분은 How sweet of you to say so 해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네 많이 늘었어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은 자네의 실력이나 글쓰기 솜씨가 늘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어체 영어는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You've improved a lot. 그냥 그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표현하다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your writing skills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고 뭐 우리나라 경제 여건 이런 것도요 economic condition 이런 영어 다 브로큰 잉글리시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 넌대형 책에도 너무 specify, over specify라고 해서 단어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엉망인 영어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더라. 특히 어디서 스포큰 영어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냥 you've improved a lot 이렇게 표현했죠. 퉁치는 표현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 자네 에세이 진짜 대단히 잘 쓴 것 같아 할 때 주어를 에세이로 잡을 수도 있고요. 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의도에 따라. 그러면 사람을 주어로 잡으면 I'm quite impressed. 전사는 뭘까요? With your essay가 됩니다.
with your essay. 그래서 be impressed with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be satisfied with, be happy with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 wi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quite satisfied or improved 뭐뭐뭐 with your essay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작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 에세이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It's like you've hired a professional to write for you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고 우리에겐 좀 벅찬 영작이니까 우선 영문을 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I'm so impressed with your writing, James. You really improved. It's almost like you hired a professional to write for you. That's nice of you to say, Ms. Brown. This essay is all mine. 좋습니다. 이제 하나 간단하게 보면 아까 전에 저는 quite를 했지만 만약에 더 세게 하려면 I'm so impress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게 I'm quite impressed거든요. 그 다음에 with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엄밀히 말하면 your writing skill이지만 퉁쳐서 다 같이 you've really improved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it's almost like you hired professional to write for you 라고 그랬어요. 너를 대신해 써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장구 칠 때 여러분 다 같이 뭐죠? That's nice of you to say. 이거 있잖아요. 이 표현을 제가 그동안 학생분들하고 뭐 10여 년 영어 스피킹 하면서 이 표현 제대로 쓰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같은 데나 뭐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대화문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중1 교과서에도 나와요. 근데도 우리는 안 돼. 이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 이젠 연습돼야 됩니다. That's nice of you to say. 이렇게 했고 This essay is all mine이라고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남발하지 않습니다. 가끔 쓸 일도 있겠지만 주로 조금은 포멀한 상황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몰 토크 3개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y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인 포인트는 오늘 대화문으로 준비했는데요. AP 대화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 수업 그만두고 영어가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네요. 비밀이 뭔가요? 말씀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걸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라는 분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 수업 그만두고 영어가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네요. 비밀이 뭔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네이티브 영어 선생님.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이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다 솔직히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영어를 배웠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말씀 너무 고맙다. 이게 오늘 대표니까 당연히 먼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뭐라도 아무거나 써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저는 역시 thank you for saying so 였습니다. 그리고 it is so nice of you to say. It is so nice of you to say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이제 뭐라도 쓰면 좋겠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영어예요. 뭐죠, 여러분? How have you been? 맞죠? How have you bee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 그만두고 영어가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영어는 무조건 I think that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무조건. 뭐 예외 없습니다. 뭐 맨날 어딜 가나 뭐 I think that 맨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각적이냐 아니면은 감각적이냐 청각적이냐에 따라서 앞에 말이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줘야 된다? 지금은 소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you sound like 때로는 이렇게 하거나 여기서는 또 it sounds lik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를 써주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sounds like를 먼저 주어다 빼더라도 sounds like 그 다음에 your English나 you've improved a lot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I think you're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it sounds like, 때로는 it looks like, 때로는 it feels like, 때로는 it seems like 이 네 가지 감각을 자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밀이 뭔가는 what's your secret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니까 말씀 너무 고맙다는 이미 했고 솔직히 다 선생님 덕분이다. 자, 여러분 솔직히라는 표현을 저도 어제 다른 원어민하고 영어 스피킹 할 때 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to be honest를 너무 많이 써요. to be honest with you 이런 게 학교에서 배워서 그런데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때로는 honestly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 honestly를 솔직히 구어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뭐 쭉 다 얘기해놓고 honestly 하고 문장을 끝내면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I'm not really into horror movies. 그리고 honestly.
그러니까 상대가 야 공포물 나왔다는데 한번 보러 갈까 하니까 I'm not really into horror movies honestly 이렇게 부드럽게 끝에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도 굉장히 좋아. 문장 앞에 써도 좋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to be honest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지 말고 이제는 honestly도 한 번씩 써보자는 얘기죠.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계속 연습하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것은 그냥 현재 완료 진행으로 써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I have been doing 동사 do를 썼습니다. Doing the exercises you taught me 이렇게 do the exercises라고 표현했죠. 이런 것을 collocation이라고 그래요. 연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동사를 고르는 겁니다. 그런 청크로 영어를 많이 익혀두시면 스피킹이 많이 늘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콜로케이션의 문제. 자, 그러면 이 대화문에 대한 모범 답안 원어민 음성으로 화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have you been? It sounds like your English has really improved since you stopped taking my classes. What's your secret? That's nice of you to say. Honestly, it's all thanks to you. I've just been doing the same exercises you taught me. 자, 좋습니다. 자, it sounds like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It sounds lik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두 번째는 쭉 보시니까 how nice of you to say가 오늘 대표 표현이었고 honestly를 앞으로 많이 써보자. 솔직히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do the exercises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첨언해야 될 게 있는데 앞 페이지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보세요. It sounds like 주어 동사 이거랑 you 아니면 he sounded like he was upset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It sounds like와 somebody sounds like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너의 영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영어 불어 이러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객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객관적인 판단 그럴 때는 you sound like라고 잘 안 해요. It sounds lik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제프하고 방금 통화를 했는데 제프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이 들렸어요.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을 주어로 잡아요. 항상 it sounds라고 하지 않아요. He sounded like 과거로 쓰세요. He sounded like he was upse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촘촘히 정확하게 공부한 적 있으세요? 대부분 없거든요. 그냥 대충 뭐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초 영역에서는 그냥 따라 읽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니면 미국에 5년 이상 살던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내뱉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it sounds와 you sound 이거 느낌 좀 아시겠죠? 그러면 야 너 화난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You sound like you're upset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제부터는 느낌 오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한 사운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it sounds like 무슨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 이제 느낌 오시나요? 기계적인 느낌은 it, 감정적 느낌은 you. 오케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further studies에서는 오늘 여러분 thank you for saying so, how nice of you, how sweet of you to say so 이걸 공부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쓰는 표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글 한번 보시니까요. 어제 남편이 제가 옷 입은 거 너무 칭찬을 해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았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칭찬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compliment 철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바로 something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compliment somebody on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시각적으로 더 단순합니까? 1번이죠. 그냥 my husband complimented my outfit 하면 게임 끝나죠. outfit이라고 하는 것은 옷뿐만 아니라 안경, 신발, 시계 이런 걸 다 outfit이라고 그래요.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my husband complimented my outfit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my husband complimented me on my outfit 이렇게 이중 구조로 쓰는 원어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은 원어민들이 정말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That made my day라고 있어요. make one's day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말씀 첨언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자, 일반적인 한국인의 영작 한번 제가 선보여 볼게요. My husband complimented my outfit, so I was happy all day yesterday. 거의 열의 아홉의 한국인이 다 이렇게 영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My husband complimented my outfit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So I was happy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문장 앞에 나온 문장을 지시대명사 that로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많은 원어민들은 My husband complimented my outfit 하고 나서 and that 그 다음에 made my d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이 접속사라고 그래요. and but so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의 절과 뒤의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등이 접속사로 연결시킨 다음에 앞에 문장을 that으로 받아서 that made my day라고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so I was very happy 밖에 안 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영어지만 이 문형을 너무 안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힘주어 강조드렸고 모범답을 한번 보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군요. And that made my day. 맞죠? 그리고 앞에 complimented me on my outf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liment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남부 사투리 안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칭찬으로. 자, 보세요. 이때 바로 compliment가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compliment, 칭찬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를 칭찬으로 받아들이다 할 때 A를 뭐로 받아들이다 할 때 뭘 쓸까요? 참 어렵죠. take A as B를 쓸 수 있어요. 이때 take는 원래 take는 가져가다라는 거거든요. 사탕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런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작이 나오냐면 I take it as a compliment라고 그래요. take A as B 구문이 생겼죠. 이게 바로 네이티브 영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영어 하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Don't take it seriously라고 하죠. 예, don't take it seriously라고 그래요. 이때 take가 뭐죠?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인지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원어민들 자주 쓰는 표현 중에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라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제안을 했어요. B한테. 근데 B한테 야 거절하기 없기? no라고 하는 것은 난 답을 안 받아들인다. 무조건 파티에 와야 돼. 무조건 우리 회사로 와야 돼. 이렇게 할 때 나는 no를 answer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표현 진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드라마 볼 때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take가 뭐다?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보고 남부 사투리 안 쓴다라고 해요. 라고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남부 출신인데, 남부 사투리를 전혀 액센트가 없나 봐요. 그래서, 기분 좋대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래서, people often say, 그 다음에, I don't have a sudden이라고 형용사로 해야 돼요. south라고 하면 안 돼요. sudden accent라고 그래요. 사투리라고 해서 우리 학교 할 때 dialect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accent란 말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 don't have a sudden accent and I take it as a compli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모범답안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작. When people say I don't have any sudden accent, I take it as a compliment. 다 같이 시작. I take it as a compliment. 이렇게 했죠. 아까 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마자 뭐였죠? Don't take it seriously. 그 다음에 야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yes라고 해야 돼. no는 답으로 안 받아들여. 뭐였죠?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기억나시죠? 그런 take 동시에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먼 길 오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응용이 안 되는. 그러면서 과장된 표현이에요. 오케이? exaggerated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직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모든 문장이. 그런데 관용적인 표현을 외워서 수시로 쓰면 진짜 어색하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한 뉴요커가 있는데 한국말이 거의 잘 안 돼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요.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사실은 일종의 티징, 놀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자, 요거를 그 말씀 먼저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고마워요. 혹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좋기는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는 하는데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느냐? 사실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포멀리티를 갖춘 상황에서만 써주셔야 돼요.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부터 드리면서 한번 공유해 보겠는데 이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I can't thank you enough for doing something. 이 패턴이에요.
I can't thank you enough for doing something 하면 for 이해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충분히 감사 표시를 해도 감사 표시가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와 진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정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우선 알아두시고 이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게 만들려면 전체적인 여러분 영어 실력을 빨리 키우셔야 돼요. 키워놓고 이걸 얼마든지 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따르게 응용할 때 언제 쓰는지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어떻게 쓰느냐? BTS 정국이 나와서 I cannot thank you 아니면 thank my fan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 can't thank my fans enough. 그 다음에 for all of their support.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로 인스타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저희 팬들의 성원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쓰고 또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나 강사분이 I can thank you. 그 다음에 enough for joining my lectures. 이런 거. 그래서 제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 약간은 좀 오바스러운 표현이죠. 그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제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이걸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상하게도 제가 학습자들과 영업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라든지 이디엄적 표현들 있죠. 이런 것을 EBS 교재 같은 데서 무차별적으로 외워서 아직 앞뒤 영어가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이런 것만 툭툭툭 튀어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어색하게 들려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무난한 문장으로 계속 소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쌤, 저도 모르게 외워서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건 어떡하죠?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자제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내가 이런 걸 쓰는 게 때에 따라서는 awkward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누가 항상 인지를 시켜주거나 스스로 인지할 줄은 좀 알면서 공부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과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고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